그럼 지금부터 초등부 본선 참가자들의 동화 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회는 재능문화 소년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재능교육, 재능TV, 재능동화구연협회가 후원합니다. 참가번호 1번 권규리 어린이입니다. 양계장을 하는 스노기네 집은 닭냄새로 가득했어요. 역시 닭다리가 최고로 맛있대. 오빠야, 맛있나? 억수로 맛있다. 그러면 내도 닭다리 한 개만 주면 안 되나? 스노기는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할매, 나는 닭다리 안 주노? 순구순 치는 남자아이가 이 집안의 대들보인기라. 그러면 나는 사람도 아니라 해. 스노기는 할머니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순구 오빠 닭다리, 순치 닭다리. 어휴, 와, 내 꾼은 하나도 없노. 그때 오빠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스노기니 뭐하노? 와, 먹는 음식을 푹푹 찌르노. 네 할매한테 더 말해뿐데. 하지만 스노기는 부엌으로 가서 몰래 닭다리 한 개를 얼른 먹어버렸어요. 야야, 닭다리 한 개는 내가 안 넣어. 글쎄, 검둥이가 뿔을 갖는가 베예. 그날 검둥이는 할머니에게 몽둥이로 찜질을 당했어요. 며칠 후 스노기가 또 닭다리 한 개를 먹으려고 할 때였어요. 스노기니 벌써부터 훔쳐먹는 나쁜 버릇을 가지다 어디에다 쓰겠노? 스노기는 할머니께 붙잡혀 지난번 검둥이보다 더 많이 매를 맞았어요. 내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엄마는 와 내를 딸로 태어나게 했노. 곰둥아, 니는 아들이가 딸이가? 니한테는 진짜로 미안하대. 할머니는 잠든 스노기 다리에 약을 발라주었어요. 아이고, 도망이 나가지. 다리가 이게 뭐고. 남자가 한 일이면 니는 금쪽 같은 내 소녀딸 아이가. 약을 발라주시던 할머니의 손끝에서 스노기는 따스한 사랑을 느꼈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8번 백경림 어린이입니다. 깊은 숲속에 퐁퐁이 옹달샘과 티티리 옹달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종달새가 노래를 부르며 찾아왔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노래를 불렀더니 목이 마르네. 뚜뚜라, 물 좀 마실게. 안 돼! 누가 나보고 노래하라고 했어? 아까운 내 물은 줄 수 없어. 뚜뚜리는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종달새야, 노래를 불러줘서 고마워. 자, 내 물을 마음껏 마셔. 종달새는 퐁퐁의 물을 마셨어요. 이번에는 토끼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뚜뚜라, 물 좀 마시자. 힘들게 걸어왔더니 목이 마르구나. 안 돼요. 내 물은 줄 수 없어요. 뚜뚜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물은 또 생긴단다. 할머니, 제 목을 마시세요. 토끼 할머니도 할 수 없이 퐁퐁의 물을 마셨어요. 언덕 가을이 왔어요. 낙엽들이 한 입 뒤 옹달샘에 내려앉았지요. 아휴,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썩은 냄새가 나네? 냄새 나는 곳으로 가보니 바로 툴툴이 물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토끼 할머니, 내 목이 왜 이래요?
이런, 친구들에게 물 나눠주지 않아서 고여있던 뇌물이 썩었어. 네? 뭐라고요? 얘들아, 숨 막혀 견딜 수가 없어. 제발 뇌물 좀 마셔줘. 안 돼. 우리 엄마가 썩은 물 마시면 배탈 난다고 하셨어. 숲속 친구들은 코를 막고 가버렸어요. 친구들에게 물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티팅을 읽면서 후회했지만 성이 앞섰어요. 가을이 깊어질수록 티팅의 물은 점점 시커멓게 변해갔지만 친구들에게 물을 나눠 주었던 퐁퐁의 물은 더 맑고 시원한 샘물이 넘쳐났답니다. 다음은 참가 번호 9번 오신비 어린이입니다. 레미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유치원에서 노래자랑이 있거든요. 그런데 레미는 노래에 영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으로 갔죠. 아줌마, 노래 잘하게 하는 약도 있어요? 뭐? 노래 잘하게 하는 약? 그런 약은 없어요? 내일 노래자랑에 나가야 하는데. 레미는 한숨이 쉬었어요. 아주머니는 뭔가 생각났듯이 레미야, 노래 잘하게 하는 약 줄까? 정말 있어요? 레미는 눈이 토끼만하게 커지면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잊고 말고 잠깐만 기다려. 레미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잠시 후 아주머니가 약봉지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건 노래 잘하게 하는 귀한 약이야. 이 약 먹으면 정말 노래가 잘 돼요? 그런데 이 약을 먹고 난 다음에는 노래를 30번 불러야 해. 30번씩이나요?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꼭 30번만 불러야 해. 그래야 약이 듣는 거야. 알겠지? 꼭 30번만이야. 집으로 돌아온 레미는 방문을 꼭꼭 걸어잠그고는 약봉지를 펼쳤어요. 약봉지에는 노란 알약 2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먹고 나니 금방이라도 노래를 잘 부를 것 같았어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10번, 20번, 30번. 램지 이제 노래에 자신이 생겼어요. 그 이튿날이었죠. 자, 모두들 열심히 불렀어요. 1등을 발표하겠어요. 1등은 누구누구누구 도레미예요. 뭐? 도레미라고? 그애 노래 잘 부르더라. 친구들은 웅성거렸어요. 레미는 기뻐서 약국으로 막 달려갔어요. 아줌마! 나 1등 했어요. 노란 알약 때문이에요.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축하한다 레미야. 그런데 그 약은 노래 잘하게 한 약이 아니라 영양제란다. 레미는 깜짝 놀랐죠.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야.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알겠지? 다음은 참가 번호 12번 이도경 어린이입니다. 나뭇잎이 겉비에 물든 어느 가을날 들판에는 곡식과 채우들이 익어가고 있었지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호박이 말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밥도 조금씩 먹는데 나도 남들처럼 날씬해질 순 없을까? 호박은 걱정을 하며 뒤뚱뒤뚱 오이밭으로 갔어요. 오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날씬하니? 그거야 간단하지. 미용 체질을 하면 돼. 이렇게 말이야. 끄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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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블렁 꾸블렁 꾸블. 어이쿠,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이번에는 가지를 찾아갔어요. 가지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날씬하니? 날씬해지려면 매달리는 게 최고야. 철봉하듯이 이렇게 해봐. 대롱 대롱 대롱. 대롱 대롱 대. 안 되겠어. 무서워서. 호박. 아, 그래. 키 큰 해바라기한테 물어보자. 해바라기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크고 날씬하니? 가슴을 쭉 펴고 발돋움을 해봐. 이렇게 말이야. 쭉쭉쭉. 내 몸으론 그건 안 돼. 바로 그때 농부 할아버지가 왔어요. 우리 호박 많이 컸구나. 푸둥푸둥 담스럽기도 해라. 동글동글 귀엽기도 하지. 할아버지는 호박을 들고 할머니에게 갔어요. 아이고 영감, 예쁜 호박을 들고 오셨구려. 호박죽을 끓여드릴까요? 호박죽, 응 좋지. 호박떡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같이 동네 잔치를 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즐거웠지요. 호박은 기뻐서 벙글벙글벙글 웃었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3번 이윤서 어린이입니다. 멋진 기타를 뽐내는 거만한 공작새가 살고 있었어요. 호이 호이. 주인 할아버지가 부르자 공작새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예, 주인 할아버지가 부르시는데 왜 못 들은 척하니? 내 이름은 허이가 아니야. 내게 어울리는 이름을 새로 지었거든. 잘 들어. 아침 안개 속에 산 위로 솟아오른 태양처럼 아름다운 꼬리. 이게 바로 내 이름이야. 이제부터 그렇게 불러. 알았어. 그렇게 부르도록 할게. 바로 그때 여우 한 마리가 살그머니 다가와 공작새를 휙 낚아채 끌고 가지 뭐예요? 살려줘, 암들가. 고양이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 그래, 알았어. 암탉은 제일 빨리 고양이에게 달려갔어요. 고양이야, 아침 안개 속에 그 다음 뭐더라? 아침 안개 속에 산 위로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다운 꼬리가 여우에게 잡혀갔어. 냐옹, 아침 안개가 산 위로 솟았다니 그게 대체 누구야? 그건 공작새야. 새로 지은 이름인데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대. 그래, 하지만 난 거만한 공작새를 구하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걸. 냐옹. 고양이는 시큰둥하게 말하고 어슬렁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암탉은 다시 헐레벌떡 주인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 아침 안개 속에 산 위로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다운 꼬리가 여우에게 잡혀갔어요. 뭐? 아침 안개 속에 누가 놀러갔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작새가 잡혀갔다고요. 아침 안개 속에 산 위로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다운 꼬리는 공작새가 새로 지은 이름이에요. 뭐예? 그 녀석 거만해버려서 당장 고쳐놔야지. 주인 할아버지는 여우동굴로 달려가 공작새를 구인했어요. 할아버지, 절 이제부터 허이라고 불러주세요. 허이요. 그래, 이 녀석아. 그 긴 이름만 아니었어도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허이도 너무 길어요. 그냥 찍이라고 불러주세요. 찍이요. 공작새는 긴 이름으로 잘난 척했던 게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어요.
다음은 참가번호 14번 이준희 어린이입니다. 방울 사려! 방울! 옛날에 주먹만한 방울을 팔러 다니는 방울 장수가 살았어요. 이 말 저 말 다니다 어느덧 깊은 산속까지 가게 되었지요. 어이구, 이거 큰일 났구나. 곧 밤이 될 텐데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쩐다. 그런데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어요. 방울장수는 얼른 달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깜깜한 밤에 누시요? 예, 저는 지나가는 탁내인데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을까요? 저런, 이렇게 어두운 밤에 밖에서 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런데 할머니의 치매트락 사이로 호랑이의 꼬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였어. 어떡하면 좋지? 방울장수는 손에 들고 있던 방울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에그머니나 젊은이, 이게 무슨 소리요? 예, 그건 호랑이를 잡는 방울 소리랍니다. 뭐라고? 호랑이를 잡는 방울이라고? 그날 밤 방울장수는 잠든 호랑이의 꼬리에 몰래 방울을 매달고 달아났어요. 다음날 아침 호랑이가 일어나려는데 방울이 딸랑 하고 소리를 냈어요. 아니, 이건 날 잡는 방울 소리가 아니야. 깜짝 놀란 호랑이 할머니는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머, 호랑이 할머니,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오셨어요? 예, 말도 마라. 글쎄, 날 잡는 방울이란 놈이 쫓아오지 않겠니? 세상에 호랑이를 잡는 방울이 어디 있어요? 어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나랑 함께 가봐요. 아이고, 싫다. 그렇게 무섭냐? 할머니 꼬리하고 내 꼬리하고 잡아 빼면 되잖아요. 토끼와 호랑이는 꼬리를 척 붙들어 매고는 오던 길로 되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만 떨어뜨린 방울을 밟고 말았지요. 방울이 뜰랑 하고 소리를 내자 놀란 호랑이는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내 꼬리! 할머니! 달리지 마세요! 제발요! 하지만 호랑이는 방울이 쫓아온 줄 알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 바람에 토끼의 꼬리가 그만 뚝 끊어지고 말았지요. 바보 같은 호랑이 할머니 때문에 내 꼬리만 끊어졌잖아. 토끼는 짧아진 꼬리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6번 권민석 어린이입니다.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장에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삐를 붙잡고 아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갔지요. 두 사람이 어느 주막 앞을 지날 때였어요. 여보게, 저기 저 어리석은 사람 좀 보게. 당나귀를 타지 않고 힘들게 끌고 가고 있자는가? 저렇게 어리석은 주인을 만나면 당나귀 팔자도 참 편할 거야. 우리 집 당나귀는 날마다 산더미 같은 짐을 싣고 다니는데 말이야. 아버지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창피해졌어요. 정말 장사꾼지 얘기가 맞아. 당나귀는 원래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동물인데.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나귀 등에 아들을 태웠어요. 이렇게 얼마쯤 가다 보니 마을 정자에 노인들이 앉아 쉬고 있었어요. 저런 고얀 녀석이 있나? 아버지는 힘들게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아들이란 놈은 편안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야. 통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고.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아들놈 버릇을 망치고 있군. 어르신들 말씀이 옳아.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더러 내리라 하고 자기가 당나귀 등에 올라탔어요. 이렇게 얼마쯤 가다 보니 빨래터에 아기를 업은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말 못된 아버지야. 아들은 다리가 아프든 말든 자기만 편하면 그만인 줄 아나 봐. 아들을 저렇게 부려먹고 나중에 늙으면 아비랍시고 대접이나 받으러 들겠지? 흥! 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낙네들 말이 옳아. 저 조그만 녀석이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 아버지는 아들도 당나귀에 태웠어요. 이렇게 얼마쯤 가다 보니 우물가에 동네 아가씨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아이 가엾어라. 당나귀가 힘이 들어 헉헉거리잖아. 이 인정머리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들인가 봐. 아마 당나귀 팔러 장에 가는 모양인데 저러다간 장에 가기도 전에 죽어버리겠어. 아버지는 또 생각을 바꾸었어요. 아가씨들 말이 옳아. 당나귀가 장에 닿기도 전에 힘이 붙여 죽어버리면 큰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었죠. 그냥 끌고 가도 안 되고 아들만 태워도 안 되고 아버지만 타고 가도 안 되고 둘이 함께 타고 가도 안 되니 말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고민을 듣고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그러지 말고 아예 둘이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면 될 게 아니오?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다 고민을 하고 있구먼. 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얘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우리 아이의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자.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끙차끙차 당나귀를 짊어지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다리를 건널 때 당나귀가 갑자기 푸드득 하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 바람에 당나귀가 떨어져 다리 밑으로 풍덩 빠져버렸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9번 안지민 어린이입니다. 옛날에 밤하늘에 달도 별도 없었을 때의 얘기지. 달도 별도 없으니까 하늘이 깜깜, 밤마다 깜깜. 밤에도 깜깜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래, 그러면 좀 더 놀 수 있을 텐데. 할 수 없지. 이제 그만 돌아가자. 깜깜해졌으니까 자야겠다. 쿨쿨. 곰이 잠들고 깜깜해졌으니까 자야겠다. 드르렁 드르렁. 호랑이도 잠들고 깜깜해졌으니까 자야겠다. 새근새근 콜콜. 토끼도 개미도 모두 잠이 들었어. 그런데 생쥐만은 잠들지 않았어. 난 밤만 되면 자야 하는 게 싫어. 깜깜한 게 싫어. 어떻게 하면 밤에도 깜깜하지 않을 수 있지? 그래, 뾰족산 금할머니한테 가보자. 금할머니라면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실 거야. 깜깜한 밤이라서 생쥐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겨우겨우 금할머니한테 갈 수 있었지. 금할머니, 깜깜한 밤을 환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네? 깜깜하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래, 그럼 반짝이는 금떡 2개를 하늘에 달아보겠니? 금할머니는 커다란 떡시루에서 아주 커다랗고 동그란 금떡 2개를 들고 나왔어. 와, 정말 크다.
이걸 하늘에 달면 정말 환해지겠다. 하지만 금떡은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 어떻게 하지? 고마, 이리 나와서 나랑 같이 금떡을 달자. 생쥐는 소리쳤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곰도 같이 들었지만 금떡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 호랑이야, 이리 나와서 우리랑 같이 금떡을 달자. 그래, 내가 도와줄게. 호랑이도 같이 들었지만 금떡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 토끼야, 돼지야, 모두 나와서 같이 금떡을 달자.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동물들이 모두 뛰어나왔어. 하나, 둘, 셋. 드디어 금떡이 번쩍 들어 올려졌어. 모두들 영차 금떡을 들고 낑낑거리며 산꼭대기로 올라갔지. 그러고는 하늘에 금떡을 척 붙인 거야. 와, 정말 나처럼 환해졌다. 모두들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 그러면 되겠다. 생쥐는 남은 떡 하나를 잘게 부수어 하늘에 뿌리기 시작했어. 우와, 정말 멋지다. 다른 동물들도 모두 생쥐를 따라했어. 이제 노랗고 둥근 달떡과 총총한 별떡가루가 떠있는 밤하늘은 더 이상 깜깜하지 않았대. 다음은 24번 전하은 어린이입니다. 어? 내 신발. 곰동이 너? 또 내 신발 감췄지? 곰동이는 오늘도 형이 혼자 놀러 갈까봐 신발을 숨겨놓았어요. 곰동이는 늘 형인 곰소리를 졸졸 따라다녀요. 또 형이 하는 건 뭐든지 따라하지요. 엄마, 형아 어디 갔어요? 곰동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후다닥 뛰어나왔어요. 어디 가긴, 학교에 갔지. 나도 형아 따라갈래. 오후가 되자 곰소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곰동이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지요. 형아, 나랑 같이 놀자. 곰소리는 못 들은 척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엄마가 곰소리를 불렀어요. 곰소라, 할머니가 아프시대. 할머니한테 금방 갔다 올 테니 곰동이랑 잘 놀고 있어. 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곰소리는 친구 대신 동생과 놀 생각에 화가 났어요. 형아, 우리 뭐하고 놀까? 기차놀이 하자. 아니, 블럭 쌓기 하자. 곰소리는 곰동이가 귀찮았어요. 너 혼자 놀아. 난 숙제할 거야. 곰소리는 방으로 쌩 들어갔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하늘이 어두워져도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형아, 무서워. 곰동이가 곰소리에게 달려갔어요. 뭐가 무서워? 그냥 바람이야. 그때 갑자기 전등이 꺼졌어요. 아, 형아. 곰동이가 곰소리를 덥석 안았어요. 곰소리도 놀라 가슴이 콩알만해졌지요. 하지만 곰소리는 침착하게 손전등을 찾아 불을 켰어요. 자, 이제 화나지? 그러나 바람은 점점 더 쌩쌩 불고 창문도 더 크게 덜컹거렸어요. 곰동이는 더 크게 앙앙 울었지요. 곰소리도 무서워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하지만 꾹 참고 곰동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울지 마. 엄마 아빠가 노실 거야. 곰동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곰동아, 형아랑 기차놀이 할까? 정말? 나랑 놀아주는 거야? 곰동이는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어요. 곰동이는 형과 즐겁게 놀았어요. 무서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때 전기가 들어와 집안이 다시 환해졌어요. 곰소라, 곰동아. 드디어 엄마 아빠가 돌아왔어요. 엄마, 나 형아랑 기차놀이 했어요. 곰동이는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아유, 착해라.
우리 곰소리가 동생을 잘 보고 있었구나. 갑자기 곰소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실 곰소리도 무서웠지만 형이라 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형아 왜 울어? 울지 마. 곰소리가 울자 곰동이도 따라 울었어요. 엄마 아빠는 곰소리와 곰동이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2번 김규민 어린이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꽃같이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색시가 시집을 왔대요. 색시는 눈만 뜨면 쓸고 닦아 온 집안이 반짝반짝 윤이 났지요. 아휴, 우리 며느리 부지런하기도 하제.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네. 식구들은 며느리 덕분에 포동포동 뽀얗게 살이 올랐어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꽃같이 곱던 며느리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점점 야유갔어요. 시아버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아가야, 몸이 안 좋으냐? 얼굴빛이 좋지 않구나. 저 아버님. 며느리가 개미만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방귀를 너무 참아서. 아니 그럼 방귀를 못 끼어서 병이 났단 말이냐? 시아버지는 너무나 우스워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왔대요. 아가야, 방귀 안 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 걱정 말고 끼어라. 어머, 정말요, 아버님? 며느리의 얼굴빛이 금세 환해졌어요. 아버님, 그러면 기둥을 꽉 잡으세요. 제 방귀가 좀 요란하거든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아버님, 방귀 나가요. 하하, 오냐 오냐, 준비됐다. 뿡펑. 그런데 이건 방귀가 아니라 대포지 뭐예요? 아니, 천둥도 이런 천둥이 없어요. 아이고, 시아버지는 기둥을 잡고 뱅뱅 돌았어요. 장독대에서 된장을 푸던 시어머니는 얼굴 가득 된장을 뒤집어 쓰고 넘어졌어요. 소를 끌고 들어오던 신랑도 그만 나동그라졌어요. 놀라서 버둥거리는 소에 깔려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지요. 아니 이게 웬 난리란 말이냐? 방귀를 끼고 난 며느리는 꽃같은 얼굴을 되찾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가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기로 했대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큰일이 났지 뭐래요? 고개를 넘다가 무서운 산적들을 만난 거예요. 우하하하하하!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것을 모두 얻느라. 그때 갑자기 며느리가 산적들을 향해 엉덩이를 쑥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잠시만 저쪽으로 가 계세요. 뿡펑! 바로 그 천둥방귀를 낀 거지요. 며느리의 천둥방귀에 날아간 산적들은 나뭇가지에 빨래처럼 걸렸어요. 아가야, 내 방귀가 우리를 살렸구나. 며느리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지요. 가끔 며느리의 천둥방귀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긴 했지만요. 며느리와 가족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다음은 참가번호 5번 김태희 어린이입니다.
작고 귀여운 어린 양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한쪽 귀가 노란색이었죠. 이웃에 사는 염소와 돼지들이 노란기를 보고 놀려댔어요. 레몬기 오늘도 시큼하니? 안녕 치즈기, 어디도 냄새가 고약하구나. 그러자 할머니 양이 어린 양을 달래주었지요. 안녕 별빛귀야. 저런 멍청한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마라. 하지만 어린 양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풀밭에 가면 염소가 보드라운 풀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샘터에 가면 돼지가 물을 모두 마셔버리고, 이게 다 이 노란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노란기를 잘라버리면 하얀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얘야, 더 좋은 수가 있단다. 노란기를 하얀 생물감으로 칠해주마. 정말이에요, 할머니? 어린 양은 눈을 꼭 감고 기다렸어요. 할머니, 이제 귀가 하얘졌어요? 그래, 눈처럼 새하얗구나. 어린 양은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와, 예쁜 꽃과 보드라운 풀이 잔뜩 돋아나 있네. 랄랄라랄랄라랄랄랄라. 돼지가 자리를 비켜주네. 귀가 하얘지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어린 양이 한참을 놀고 있는데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이런 비가 오잖아. 염소가 투덜거리며 뛰어갔어요. 비에 젖은 풀이 촉촉해서 더 맛있을 거야. 어린 양은 오히려 더 즐겁게 뛰어놀았지요. 비가 개자 돼지가 웅덩이에서 뒹굴며 자꾸 흙탕물을 튀겼어요. 돼지야, 내 하얀기 여기 튀잖아. 조심해 줄래? 뭐? 하얀기라고? 네 귀는 노란색이잖아. 잊어버린 얘 치즈기야. 그럴 리가 없어. 내 귀는 하얗단 말이야. 어린 양은 엉엉 울며 할머니 양에게로 달려갔지요. 할머니, 비가 와서 물감이 다 지워졌어요. 다시 칠해주세요. 제발요. 얘야, 사실은 말이다. 네 귀는 쭉 노란색이었단다. 붓에 물만 묻혀서 칠했거든. 정말이에요? 정말 제 귀가 쭉 노란색이었나요? 그렇단다. 그것도 하루 종일. 하지만 네가 하얀 귀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잖니? 다음날 어린 양은 염소와 돼지를 만났어요. 안녕 레몬기 오늘도 시큼하니? 안녕 치즈기, 어디서 치즈 냄새가 고약하구나. 하지만 어린 양은 염소와 돼지에게 씩씩하게 말했어요. 안녕, 오늘부터는 내 귀를 별빛귀라고 불러줘. 알았지?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밤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을 보고 모두들 생각했지요. 어린 양의 노란 귀는 별빛 귀가 틀림없다고 말이에요. 다음은 참가번호 7번 박수빈 어린이입니다. 깊은 산골 조그만 초가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숲속에서 구덩이에 빠진 사슴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큰 사슴은 처음 보는걸. 신바람이 난 할아버지가 사슴을 꺼내 묶으려 할 때였어요. 할아버지, 저는 하늘나라에 살던 선녀예요. 그런데 욱한상제에 놓여오면서 사슴으로 태어나는 벌을 받았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사슴을 보자 할아버지는 가여운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히 가거라.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사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소원이라도 하나 말할 것이지. 굴러들어온 목을 차버렸다니. 아이고 답답해. 소원이라니? 아, 하다못해 큰 집이라도 한 채 달라고 하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부탁을 해봐요. 어서요. 할머니 잔소리에 할아버지는 숲으로 갔지요. 사슴아! 사슴아!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부르자 어디선가 사슴이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저를 찾으셨어요? 저기 미안하지만 널 살려줬으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부탁이 뭔데요? 우리 집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다. 큰 기와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구나. 알았어요. 걱정 마시고 어서 집으로 가보세요.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더욱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영감, 이 큰 집에 어울리는 살림살이가 필요해요. 다시 가서 그 사슴에게 부탁을 좀 해봐요. 좀 빨리 가봐요. 할머니 잔소리에 할아버지는 또 사슴을 찾아갔어요. 사슴아, 부탁이 있는데 살림살이가 좀 있으면 좋겠다. 알았어요. 걱정 마시고 어서 집으로 가보세요.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어보니 방 안이 값비싼 살림살이로 꽉 차 있었어요. 영감,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데 이번에는 하인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봐요. 가서 말만 하면 되는데 좀 빨리 가봐요. 할머니 잔소리에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또 사슴을 찾아갔어요. 사슴아, 우리 집 할멈이 집안일 도와줄 하인이 필요하다는구나. 그러자 사슴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이제는 할아버지 집으로 가보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에서 할머니가 땅바닥을 치며 엉엉 울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영감이 이를 어째요.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렸나 봐요. 욕심을 조금만 부릴걸. 그 후 할아버지는 사슴을 만날 수 없었지만 예전처럼 할머니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0번 원경희 어린이입니다. 옛날에 주먹만한 방울을 팔러 다니는 방울장수가 살았어요. 방울살이요, 방울! 방울장수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어느덧 깊은 산속까지 가게 되었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 깊은 산속에서 무서운 짐승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한담? 바로 그때였어요.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지요. 아유, 다행이구나. 저기 집이 있는 게 틀림없어. 어서 가야지. 방울장수는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그러자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까만 밤에 누시오? 예,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없을까요? 그래요?
그럼 들어오시구려. 그날 밤 나그네는 방울장수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그런데 할머니의 치맛자락 사이로 기다란 호랑이 꼬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였구나. 어떡하면 좋지? 방울장수는 손에 들고 있던 방울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방울이 딸랑 하고 소리를 냈어요. 아이고 젊은이, 이게 무슨 소리요? 예, 그건 호랑이를 잡는 방울 소리랍니다. 호랑이를 잡는다고? 그날 밤 방울장수는 용기를 내어 살금살금 다가가 호랑이 할머니 꼬리에 방울을 매달고 달아났어요. 그것도 모르는 호랑이 할머니는 아이고 잘 잤다. 하며 일어났지요. 그러자 방울이 딸랑 하고 소리를 냈어요. 아이고 나의 잡는 방울이란 놈이구나. 놀란 호랑이 할머니는 마구 달아났어요. 그때 저쪽에서 깡총깡총 뛰어오는 토끼가 보였어요. 호랑이 할머니,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글쎄 나의 잡는 방울이란 놈이 자꾸 쫓아오지 않겠니? 에이, 호랑이 잡는 방울이 어디 있어요? 글쎄 있다니까. 그렇게 무서우시면 내 꼬리하고 할머니 꼬리하고 잡아매면 되잖아요. 그렇게 호랑이와 토끼는 꼬리를 척 붙들어 매고는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만 떨어뜨린 방울을 밟고 말았지요. 그러자 방울이 딸랑 하고 소리를 냈어요. 놀란 호랑이 할머니는 마구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야야, 호랑이 할머니 달리지 마세요. 내 꼬리가 끊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호랑이 할머니는 커다란 냇물에 이르자 벌쩍 뛰어가고 말았어요. 그러자 토끼의 꼬리가 뚝 끊어지고 말았지요. 아야야, 바보 같은 호랑이 할머니 때문에 내 꼬리만 끊어졌잖아. 그래서 토끼의 꼬리는 짧지만 호랑이의 꼬리는 길어졌대요. 다음은 참가번호 20번 유민서 어린이입니다. 찬바람 부는 늦은 가을날 동물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꼭꼭 숨어라, 꼬리털이 보인다. 꼭꼭 숨어라, 발꿈치가 보인다. 두기 쫑긋 토끼가 술래를 했어요. 토끼가 둘레둘레 친구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꼬박꼬박 돌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야, 모두 일어나. 숨바꼭질하다 졸면 어떡해? 미안. 하지만 자꾸 잠이 오는걸. 곰이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우리는 겨울이 오면 졸릴 거라 그랬어. 우린 겨울 내내 잠을 자야 한대. 우린 겨울에 더 신나서 눈 쌓인 골짜기를 폴짝폴짝 뛰어다녀. 너흰 있으면 안 됐다. 겨울 내에 잠을 자면 눈도 못 볼 거 아니야. 토끼가 뻐기며 말하자 오소리가 입을 삐쭉 내밀었어요. 치, 추운데 뭐하러 밖에서 뛰어다닌담. 따뜻한 집 안에서 잠이나 자지. 우리 집엔 화장실도 있다. 똥이 마려도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 겨울을 잘 지내기에는 우리 집이 최고지. 이번엔 고슴도치가 느릿느릿 말했어요. 자다가 뭐하러 똥을 누고 밥을 먹어. 귀찮기만 하게. 우리는 꼼짝 않고 잠만 자면 된대. 그러니 우리가 최고 아니겠어? 그때 곰이 눈을 끔벅거리며 말했어요. 우리도 글 속에서 잠만 재밌는데. 그런데 나는 겨울잠을 자고 나면 멋진 선물이 생긴대. 그러자
친구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멋진 선물? 그게 뭔데? 나도 몰라. 하지만 우리 엄마가 그랬어. 친구들은 곰이 받을 멋진 선물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했어요. 그때 마침 엄마들이 왔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자야 할 때란다. 추운 겨울이 왔어요. 곰이 받은 선물은 도대체 무엇일까? 산들바람 따라 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동물 친구들이 하나씩 자면서 깨어 함께 놀던 숲으로 모여들었지요. 얘들아, 잘 잤니? 참, 곰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 모두 곰네 집으로 가보자. 따뜻한 햇살 아래 곰이 놀고 있었어요. 귀여운 아기 곰과 함께였어요. 얘들아 안녕? 내 동생이야. 겨울잠을 자는 동안 우리 엄마가 나오셨어. 와, 좋겠다. 곰이 가장 멋진 겨울을 보냈네. 산골짝 양지 바른 등성이에서 동물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해요. 친구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겨울잠이 곰에게 준 선물이지요. 다음은 참가번호 22번 이가윤 어린이입니다. 햇님이가 사라졌어요. 햇님이는 어디 갔을까요? 햇님이 본 사람 없니? 들꽃반 선생님이 물었어요. 햇님이는 친구를 찾으러 간 거예요. 들판을 걷다가 송아지를 만났어요. 안녕, 난 햇님이야. 나랑 친구할래? 넌 두 발로 걷고 난 네 발로 걷는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친구는 겉모습이 달라도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햇님이는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새 친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분홍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안녕, 난 햇님이야. 넌 이름이 뭐니? 넌 이름이 없어. 그냥 나비야. 그럼 지금부터 너를 분홍이라고 불러줄게. 와, 멋지다. 친구는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거야. 들꽃반 친구들은 햇님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피부가 까매서 깜장콩이라고 불렀지요. 깜장콩, 깜장콩. 햇님이가 계속 안 오자 들꽃반 친구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깜장콩이라고 놀려서 안 온 걸까? 햇님이를 찾는 알림판을 만들어 보자. 선생님이 말을 듣고 친구들은 커다란 종이에 햇님이를 그렸어요. 햇님이는 방긋방긋 노래를 잘 불러. 춤도 잘 춰. 웃는 얼굴이 예뻐. 햇님이가 보고 싶어. 들꽃반 친구들은 햇님이를 그린 종이를 들고 길을 나섰어요. 친구들은 들판에서 분홍나비를 만났어요. 우리 햇님이 못 봤니? 키가 너희만하고 웃는 얼굴이 예쁜 아이 말이니? 그래, 맞아. 내 친구 햇님이를 말하는구나. 햇님이는 저기 꽃밭에 있어. 친구들은 서둘러 꽃밭으로 달려갔어요. 꽃밭에서 한 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햇님아! 햇님아! 고개를 돌린 햇님이는 멀리서 달려오는 친구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햇님이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